나는 그냥 잘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사람한테 지치고 상처만 남을까? 이젠 사람한테 진심을 주는 게 무섭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기꺼이 마음을 열었는데 돌아오는 건 감사가 아니라 당연한 줄 아는 태도일 때, 도와달라고 할 땐 그렇게 절박하더니 막상 도움을 주고 나면 연락이 뚝 끊기는 사람들. 어느 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내가 가장 약할 때 등을 돌리는 순간 늘 들어주고 챙겨주고 양보했던 나는 결국 만만한 사람으로 취급당하기 일쑤고 우리는 조용히 혼잣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기꺼이 희생했는데 나중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너는 원래 잘 참잖아. 너는 그 정도면 해줄 줄 알았지. 항상 그 말에 나만 혼자 우스워집니다. 진심을 주면 가까워질 줄 알았는데 가까워질수록 내 마음만 닳아 없어집니다. 왜 상처는 늘 착한 사람의 몫일까요? 왜 진심은 종종 가볍게 여겨질까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그냥 멀게 지내야 하는 걸까? 그런데요, 이 복잡한 마음을 단 하나의 비유로 풀어낸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슴도치 딜레마. 춥고 외로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서로 기대어 체온을 나누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또 떨어집니다. 하지만 멀어지면 금방 추워져서 다시금 다가갑니다. 결국 이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을 적당한 거리를 찾아가며 살아갑니다.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가시를 가진 고슴도치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잘못한 건 잘해준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지키지 못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좋은 사람이 그리고 착한 사람이 되면 왜 자꾸 외로워질까요? 관계를 지키려다 나를 잃어가는 것 정말 괜찮은 걸까요? 우린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고 외롭지 않고 싶어서 마음을 열고 선의를 내밉니다. 하지만 그게 때로는 나를 갉아먹는 칼날이 되어서 돌아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상처받는 것 같은 이 관계들.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상처받지 않고 외롭지도 않은 관계를 가지는 법. 착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법. 그 첫걸음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고,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저에겐 몇 년 전 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던 15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고 서로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던 사이였죠.
그런 그가 어느 날 어렵다며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애가 갑자기 아프다. 병원비가 급하다.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다음 달엔 꼭 갚을게. 내가 아니면 부탁 못해. 저는 절대 돈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주의지만 애가 아프다며 사정하는 그 절박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죠. 저는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단 한 번의 배신으로 산산이 무너졌어요.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러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처음엔 미안하다. 금방 갚겠다라는 문자라도 오더니 나중엔 전화를 해봐도 내 사정도 좀 봐줘라는 말만 남기고 끊었어요. 그리고 또 몇 주간 아무 소식도 없었죠. 결국 연락은 끊겼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마트에서 그 지인을 봤습니다. 최고급 소고기를 비싼 장바구니 안에 담고 웃고 있었고 아프다던 애들은 명품 신발과 옷을 두르고 있더군요. 그 장면을 본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답답해 죽겠는 심정에 사람을 믿으면 나는 왜 항상 손해보는 쪽일까? 믿어준 게 죄였나? 아니면 내가 너무 순진한 걸까? 라고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믿는 만큼 실망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막연한 확신과 신뢰가 결국 내 마음을 가장 크게 무너뜨리는 단초가 된다. 그러니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그는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봤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용하는 자와 이용당하는 자. 이 말이 지나치게 냉소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오며 한두 번쯤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도와준 적은 있는데 도움을 받은 기억은 별로 없는 관계들. 내가 진심을 다해 챙겼지만 정작 내가 필요할 땐 외면하던 사람들. 그럴 땐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구나.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걸 당신의 잘못으로 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 자체가 자신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불신하고 누구도 믿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신뢰란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후에 조금씩 내어주는 것이다. 관계 초반의 다정함, 절박한 부탁, 감성적인 말투, 오래된 인연. 그 모든 건 믿음의 근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보여온 행동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 약속이 아닌 실천. 좋은 기억보다 어려울 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저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너무 쉽게 사람을 믿는 습관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믿음도 내 마음도 조금씩 줘야겠구나.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좋은 사람을 오래 지키기 위해서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상처받기 쉽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상처를 줄인다. 저는 점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중입니다. 진짜 신뢰는 말이 아니라 시간과 태도로 증명되는 것을 하루하루 깨달아가고 있으니까요. 이처럼 우리는 사람을 믿고 가까워지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상처를 받곤 합니다. 믿음이 깊을수록 배신은 더 아프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지죠. 하지만 상처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신에 더해 우리의 감정까지 휘젓고 갑니다. 그때 우리는 또 다른 고민에 빠집니다.
이걸 참아야 할까? 아니면 따져야 할까? 자, 이제 쇼펜하우어가 말한 두 번째 인간관계의 경고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무례한 사람과의 논쟁은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경고, 싸움은 이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것이다. 며칠 전 동네 후배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배, 저 진짜 너무 억울해요. 회사의 어떤 동료가 자꾸 제 아이디어를 가로채요. 정작 발표할 땐 자기 공처럼 말하고요. 그걸 지적했더니 제가 예민하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화를 참지 못한 후배는 결국 회의 자리에서 큰 소리를 냈고 그 뒤로 팀 분위기가 완전히 냉각되었다고 했습니다. 진짜 잘잘못을 따지면 제가 100번 옳거든요. 근데 왜 제가 더 피곤할까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피할 싸움이었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논쟁하는 것은 진흙탕에서 돼지와 싸우는 것과 같다. 돼지는 즐기지만 당신은 더러워질 뿐이다. 이 얼마나 통쾌한 비유인가요? 무례한 사람과 논쟁하는 건 애초에 승자가 없는 싸움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논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감정을 쏟아내고 당신을 흔들고 마침내 당신이 무너지길 바랄 뿐이죠. 그런 사람에게 정성껏 설명하고 차근차근 설득하는 것. 그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후배의 말이 끝났을 때 제 머릿속에는 예전에 겪었던 한 가지 일이 떠올랐습니다. 부서 이동으로 새로 합류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괜찮았어요. 웃는 얼굴에 말도 잘하고 부침성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소한 일에도 말꼬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때 그렇게 말한 거 기억 안 나세요? 언젠가는 제 사적인 얘기까지 회식 자리에서 꺼내더군요. 그땐 모욕감에 치밀어 올라 저도 똑같이 받아쳤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회사 생활이 지옥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저 사람 예민하다,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팀장조차 저를 한 발짝 멀리 하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논리적으로 아무리 옳아도 상대가 논리를 듣지 않을 때는 싸울 가치가 없다는 걸요. 그 사람은 논리로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있던 게 아니라 싸움을 시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싸움에 걸려든 거고요. 그 사람은 정작 이걸 대화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기고 싶은 싸움이었을 뿐이니까요.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죠. 입을 다무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다. 무례한 사람과 논쟁하지 마세요. 그들의 무기는 논리가 아니라 감정 자극입니다.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그 틈으로 끼어들어 상처를 남깁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논쟁하는 순간 당신도 그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억울한 건 참을 수 없어. 나는 틀린 말 한 것도 없는데 왜 참아야 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누군가 감정적으로 다가와 몰아붙이며 싸움을 걸어올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가장 현명한 대답은 의외로 아주 짧고 담백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 말 한마디에 싸움의 연료가 사라집니다. 더 붙잡고 늘어질 이유가 없어진 거죠. 당신이 참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멈추는 겁니다. 당신이 의도한 대로
주도권을 쥔 채로 멈춰버리는 겁니다. 논쟁은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많은 것을 잃기 시작하는 일입니다. 관계도, 감정도, 자존감도. 그러니 싸우지 마세요. 설득하려 들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당신은 무서워서 싸움을 피한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쇼펜하우어가 말한 마지막 경고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세 번째 경고,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라. 이 나이에 이걸 해도 될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괜히 나만 튀는 건 아닐까?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자신의 욕구보다 남들의 시선을 먼저 떠올립니다. 심지어 행복의 기준조차도 내가 아닌 남이 정해준 틀에 맞춰 살아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히 말합니다. 타인의 시선은 너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당신이 뭘 하든 그렇게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관심 있는 건 당신이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가 아니라 잠깐의 가십거리일 뿐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어느 정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선이 어느새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릴 때입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다른 길을 가도 될까?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점점 내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남이 정한 기준에 맞춰 살아가느라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은 놓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60대 지인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나 그림 배우고 싶어. 진짜 하고 싶은 건 그거였거든. 근데 지금 시작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겁이 나. 그 말을 듣고 저는 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선생님 인생 책임져 주나요? 그분은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러네.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책임지지 않을 사람들의 시선에 내 인생을 맡겨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 살지만 그 시선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결국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입니다. 남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에 무슨 새 출발이야. 그 정도면 만족해야지. 남들 눈치 좀 봐. 하지만 그들의 한마디는 내 삶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너져도 지쳐도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잖아요. 우리는 누구보다 내 삶의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외면하고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하곤 하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그들의 입장입니다. 그 입장이 내 존재의 기준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보다 더디 가도 괜찮습니다. 남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길이 내 길이라면 그것이 가장 완벽한 방향이고 속도이니까요. 그러니 오늘 이 말을 가슴에 새겨보세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결국 나는 나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유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상처도 기쁨도 외로움도 겪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건 상대방을 바꾸는 건 어려워도 나 자신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뢰는 신중하게, 논쟁은 피하고, 시선은 내려놓으세요. 그 세 가지만 기억해도 우리는 더 단단하고 평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